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치훈련이 원인치료, 완치훈련이 원인치료입니다. 이 세상에요, 굉장히 많은 병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그리고 또 이렇게 병실에 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고작 해봐야 1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많지만은요,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4,900만 명은요, 병원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거의 반수 2,500만 정도가요, 어떠한 고통이든 몸과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거든요. 그 고통이 뭘까요? 비만 또는 외모가 만족치가 않아요. 이게 큰 고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리고 병명이라고 붙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병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뒷목 통증, 뒷목이 아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온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통증이 많습니다. 배가 아프다든지. 네, 그리고요,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기능 장애라는 것은 뭐 몸은 멀쩡해요.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정력이 떨어졌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이런 기능 장애,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청소년들도요, 각종 하여튼 뭔가 고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꼭 병명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이 고통받는 게 뭐겠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관계에서 오죠. 가족 또는 친구 또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뭐 이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2,500만 명을 괴롭히는 이런 고통들입니다. 자, 이렇게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은 사실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죠. 네, 우리가 내 몸의 원인이기도 하고 마음의 원인이기도 하고 삶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는 환경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럼 하여튼 병이 생깁니다. 또는 내가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약과 이 시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죠. 이 약과 수술을 하면은 당장 내 고통이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냐면요, 그대로 놔두면은 합병증이 생기죠. 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약과 시술을 하죠. 약과 시술을 하면서요, 이게 원인 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네, 만약에 그게 약과 시술이 원인 치료라고 한다면은 진짜 원인이 뭐냐면은 약과 시술을 애시당초 하지 않은 게 원인이 돼야지 진짜 원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 몸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고 그리고 환경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요, 내 몸, 마음, 삶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간과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질병과 고통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치료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질병회로라고 합니다. 또는 스트레스 회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고통에 대해서 다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이 반응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질병과 고통의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인 생각과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회로 또는 스트레스 회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회로 또는 스트레스 회로는 내 뇌에 생기는 건데요. 내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그리고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시상과 변형계, 그리고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 몸에 전달하는 뇌관과 시상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세 부분을 갖다가 서로 연결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뇌의 질병회로 또는 스트레스 회로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게 이제 통증회로입니다. 통증회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를 다쳤어요. 손가락 끝을 다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통증이 시작이 되죠. 이걸 통각이라고 합니다. 이 통각이 이 신경을 타고서 이 감각 신경이 되죠. 신경을 타고서 또 척수로 가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척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똑같은데 이 뇌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뇌에 통증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각 신호는 똑같은데요. 통각 신호가 1이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1이 왔으니 1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증 회로가 형성된 사람들은요, 이게 10배로 또는 100배로 이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 끝을 갖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뇌의 통증 회로 때문에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화가 안 되는 기능장애 회로입니다. 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요 음식 먹으면은 이 음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미리 먹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꼭 얹히거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음식에 대한 내 생각과 기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제 눈으로 그 음식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고통을 당했어. 소화가 안 됐어. 얹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뇌에서 빙빙빙 돌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은 위로 가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위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 안 나오고 또는 위상가다가 된다든지 이런 기능장애 일으키죠. 그러면은 똑같은 음식인데 나는 얹히고 체하고 소화장애가 소화불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능장애 회로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천식을 한번 볼까요? 천식은 알레르기니까 전혀 이 뇌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특별한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뇌하고 어떤 이게 연관이 있을까? 이 천식에도 천식 회로가 존재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요,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담배 연기 이 자체는 천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요, 이 천식 회로가 형성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 멀리서 누가 담배를 펴요. 그러면 연기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나한테 천식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침이 일어나죠. 네, 이게 바로 천식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내 싫어함이라는 뇌의 이 생각이 이 천식 회로를 갖다 작동시켜 가지고 내 기관지를 갖다 좁혀서 이 기관지 반응을 천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회로도요, 질병 회로랑 거의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회로는요, 조금 더 내 생각이 더 많죠. 내 판단이라든지 내가 원한다든지 내 기준이라든지 내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스트레스 회로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내 뇌에 회로를 작동시켜 가지고 내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갖다가 이 촉발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회로입니다. 약과 시술은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원인 치료는요, 원래의 원인, 즉 몸과 마음과 삶 또는 환경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 원인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이 생긴 이후에 생긴 질병 회로를 깨야 또는 스트레스 회로를 깨야 이게 진짜 원인 치료죠. 이 원인 치료하는 것이 바로 완치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다요, 나한테 주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원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약과 시술은요, 당장 고통을 갖다가 면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떻게 돼요? 지속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요, 더 악화되거나 재발을 합니다. 자, 원인 치료인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완치 훈련. 첫 번째, 몸, 삶의 원인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몸만세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나침이거든요. 지나침. 내 몸과 마음과 삶을 갖다가 지나치게 썼기 때문에 나한테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바로 이 지나침이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노화까지도 지나침이 원인입니다. 지나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지나치지 않고 남기기를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일 또는 뭐 그게 공부가 됐던 또는 놀기가 됐던 10% 덜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기력으로 10% 남긴 기력으로 운동하기가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민한 몸맘을 가진 분들은 둔감 훈련, 그리고 관계가 문제되는 분들은 관계 훈련, 그리고 일하기가 힘든 분들은요, 능력 훈련, 그리고 쉽게 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인 질병 회로 또는 스트레스 회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회로 깨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거의 뭐 완치훈련보다는 약과 시술이 훨씬 더 흔했죠. 뭐 모든 게 약과 시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닥터유는요, 처음부터 완치훈련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약과 시술은 뭐 이용을 하고요. 네, 처음부터 할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약과 시술은 이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과 시술을 하면은요, 바로 그 순간부터 굉장히 큰 효과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증상이 되살아나는데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심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증상이 사실은요, 더 심해지는 거죠. 반면에 훈련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훈련은요. 그냥 증상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약을 이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너무 증상 때문에 힘들면은 훈련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보통은 이제 빠르면은 2주, 길면은 3개월이거든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치 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치 훈련 처음부터 선택해 보겠습니까?